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한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 가구 넘는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서울 부동산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관측되는데 그 관련 내용 홍경표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다녀온 부동산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네, 올해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긴 했었는데요. 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분양 시장도 화랑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완전히 다 지어진다고 하면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 단지가 되는 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단지가 다음 달 27일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무려 12,000여 가구의 새 집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현장에 가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단지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만들어졌고요. 총 12,000여 세대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아파트 단지로 꼽힙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몇 개 합쳐놓은 것과 같고 규모에 먼저 압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서울 전체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은 34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이 약 5천에서 7천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조합원 분량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 정도 선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최저가가 8억 8천짜리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억 전후에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헬리오시티 입주 때랑 많이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헬리오시티 입주할 당시에 전세가가 많이 무너졌었던 거를 기억해서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보다 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고 수도권 내에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세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대수가 많지만 전세가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렴한 전세는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떨어지려면 일정한 매물이 나와서 한 3주 이상은 쌓여 있어야 되는데 3주 이상 쌓여 있지 않고 금액만 조금 조정이 되면 바로바로 거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가 급하게 막 한 5천 이하로 팍팍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기사와는 다르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를 많이 하시고 조합원님들은 많이 기다리신 반면에 이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많으셔서 약 한 세대 3분의 2 정도는 실입주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다른 신축 단지에 비해서는 실거주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매물이 세대수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설정이 돼 있나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전에만 해도 24억 5천까지 이제 찍었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근데 9월 달에 최근에 찍힌 거는 23억 7천 정도에서 소폭 조금 하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뷰 내용 보고 왔는데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둔촌주공을 이제 재건축한 곳이죠.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이제 공사 펜스를 쳐놔서 안에 보이지도 않고 공사 중이어서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시 보니까 상전 몇 개를 이뤘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제 국내 최대 규모라는 말이 이게 말만 듣고 이 영상으로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가 대지 면적만 한 4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 전체 단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서리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7, 8분, 길게는 10분가량 걸립니다. 이 아파트 동만 85개 동이고 최고 35층,
아파트로 지어집니다. 이 4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 단지다 보니까 4개 건설사가 합동으로 이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요. 네네.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나눠서 각각 지었고요. 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5호선 둔촌역 이 둔촌동역과 이제 바로 붙어 있고요. 네네. 9호선 둔촌 오림역과도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바로 옆 블럭에 올림픽공원이 있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한 채대 등이 이제 근처에 이제 보입니다. 네. 구는 이제 강동구에 속하지만 이제 송파구와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입주 물량이 12,032가구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막 약 2만 9천 가구인데 대략 40%에 달하고요. 뭐 거주하는 가족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올림픽파크 포레원 단지가 하나의 소도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둔촌주공이 정말 기사회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게 이 중간에 막 PF 문제도 터지고 네. 하면서 뭐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둔촌주공 아파트 총 5,930가구를 재건축해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인데요. 네. 2015년에 재건축 사업 인가를 받았고 2020년 2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 4월에 이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 사업이 차원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로 이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은행권이 이제 지원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2022년 12월에 결국 일반 분양에 나서긴 했어요. 네. 분양 당시에는 1순위 이제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쳤었는데요. 그리고 일부 주택형 같은 경우는 2순위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 분양가는 그때가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원에서 1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결국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계약률이 저조해서 무순위 청약 공고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2023년 무순위 청약까지 완판이 됐고요. 현재는 84제곱미터 면적 기준으로 좀 거래 금액이 23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10억 원 가량 가격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까딱했으면 이 대단지가 애물단지가 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의 신규 물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지면 그 뭐 부동산 시세가 주변을 포함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일 단지에서만 지금 12,000가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물량 공세 전세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많았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은 공급이 많으면은 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오면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이 때문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에 맞춰서 전세가 하락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최근에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입주권 매매 물량도 과거 분양가를 옛날에 넘어서가지고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로도 그런지 제가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10월 들어서는 부쩍 전세 문의도 많고 실제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추석 전후로는 소폭 2, 3천 가량 하향세를 보였는데요. 10월 들어서는 저가 매물들이 모두 다 소진되고 지금 다시 반등한 상태입니다. 분양 세대는 많지만 그 세대수 대비해서 실거주가 많기 때문에 기대보다 전세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실입주가 보통 50에서 60% 정도 실입주를 하는데 여기는 70% 가까이 되는 것 같다. 반대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입지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단 세종까지 가는 제2경부를 타기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9호선 연장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입지는 여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더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서 매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계 관계자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거란 기대감을 이제 나타냈는데, 저번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이 나오는 겁니까? 이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 지금 1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큰 장이 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데 대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면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더 이야기 나눠봤는데 같이 한번 또 보시죠. 네. 대출 규제가 발표나고 나서는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 문의도 굉장히 많으셨고 실제 한 주 정도는 주춤을 했거든요. 이제 전세 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지만 지금 제1금융권은 한두 곳은 지금 전세담보대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2금융권은 10월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또 전세담보대출이나 잔금대출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 대출에 대한 이슈는 현장에서는 많이 소진된 상황이에요. 네, 이제 업계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서는 뭐 잔금 대출도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가격이 어떤 상승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앞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급대 때문에 좀 집값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조금씩 드러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 내년 입주 물량에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40%에 달합니다. 그럼 이런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 전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짜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상황이 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재 치솟는 전세값 상승세도 올해 뭐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향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과 매매 가격 전망 이제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같이 한번 또 만나보시죠. 네. 대형 아파트 준공은 통상적으로는 임차료 안정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하면은 강동구 범 나아가서 송파권까지 전반적으로는 강남권 일대 임차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입주장 영향이 있었고 네. 송파구를 위축으로 하는 임차료 하락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매매가도 조금 약세가 나왔거든요.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그 정도 규모 되는 단지이고 아마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장 영향을 시장에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는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입주해야지 시장 영향을 주는 거고 그 전 거래에 대해서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와 내년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좀 어떤 모습으로 좀 흘러갈까요? 뭐 전세가를 결정하는 팩터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금리이고 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이고 세 번째는 수급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뭐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전세 대출 상품금리는 인상 기조에 있을 걸로 봐서 중립 이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은 딱히 특별한 대출 규제가 현재는 없어서 네. 그것도 중립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임차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임차 하향 안정화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을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세대출 정책이라던가 올해 8월이나 9월부터 감독 당국에서는 DSR 규제를 조금 강화할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될지에 조금 달려 있는 거고 수급상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전세 시장 조금 안정화 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임차료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전세가 상승하면 매매가 상승하고 전세가 하락하면 매매가 하락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 상승도 있었는데 전세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가 원인에 대한 해석은 이제 정부나 시장 주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서울의 수급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거는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금리라든가 상품금리 부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할 거가 예상되다 보니까 그리고 21년이 전세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점인데 네. 25년이 플러스 4년 차이기 때문에 갱신도 끝난 완전한 신규 계약이 새로 만들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예. 현재 서울에 있는 전세 시세의 경우에는 21년 정고점을 뚫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21년 가격을 뚫지 못하게 된다면 약간 역전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 시장 안정화랑 매매 시장 안정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부동산 영향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